가슴이 원래 컸을수록 많이 처질 수 있어요. 3cm 이상의 처짐이 있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직절개, 막대사탕 모양이죠. 너무 아파요 하는 분들은 글을 쓰겠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보이는 게 안녕하세요. DA 성형외과 구영구 원장입니다. 오늘은 세상 모든 성형 고민을 읽다 가슴 수술 편을 준비해 봤는데요. 가슴 수술은 만족도가 높은 수술 중에 하나고 체형에 대한 관심과 니즈가 더 올라가면서 점점 더 관심도도 높아지고 수술도 많아지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고민 사연이 왔을지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초반 쌍둥이 맘입니다. 출산하고서 가슴 처짐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쌍둥이들 커가는 모습에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슬라임처럼 처진 가슴을 볼 때면 점점 자신감도 잃고 너무 현타옵니다. 처진 가슴은 거상을 해야 된다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수술 후기를 여러 찾아보니 효과도 만족도도 높아 보여 수술을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흉터가 좀 걱정돼요. 또 하나 걱정인 건 나중에 셋째를 가졌을 때 모유 수유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모유 수유를 했을 때 다시 처지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거상 수술을 하는 건 너무 이른가요? 출산을 하고 나면 가장 아쉬운 점이 복부 처짐이랑 가슴의 처짐인데요. 요즘에는 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복부 쪽의 처짐과 튼살은 오히려 좀 관리가 잘 되는 편이고요. 가슴은 정말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피부가 얇은 경우에는 많이 처질 수도 있고 가슴이 원래 컸을수록 많이 처질 수 있어요. 출산 후에 가슴 처짐은 일단 전문가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요 쇄골부터 유두까지의 길이가 몇 센치인지, 밑선과 유두 사이의 거리가 몇 센치인지를 기준으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눌 수 있고요. 처짐이 전혀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수유를 했을 때 처진다는 건 우리가 할머니 가슴처럼 이렇게 유두가 내려오는 건데, 꺼짐이 심한 것도 처짐이 심하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꺼짐이 심한 경우는 보형물만으로도 좋아지고요. 1단계 정도의 처짐, 보형물만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처짐이 좀 심한 경우에는 단계별로 나눠지겠죠. 유륜 위쪽을 초승달 모양으로, 반달 모양으로만 절개를 해서 올리면 1cm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1.5cm 이상의 처짐이 있을 때는 유륜을 따라서 도너츠 모양으로 피부를 잘라내서 올리면 1.5cm에서 2cm 정도로 올릴 수 있고요. 3cm 이상의 처짐이 있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직절개, 막대사탕 모양이죠. 롤리팝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오자 절개라고 흔히 알고 있는 절개선이 추가로 생기면 훨씬 더 많은 양을 당길 수 있는데요. 특히 유륜 절개는 유륜의 축소 효과도 있기 때문에 흉터가 그렇게 많이 신경 쓰이는 수술은 아니고, 수직 절개부터는 전후 사진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흉터와 좀 맞는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원래 가슴 모양이 아주 예뻤던 분도 밑가슴이 꺼지고 가슴이 좀 탄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가슴이 탄력이 떨어졌다고 모든 걸 수술하는 건 아니지만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나눠지거든요. 극명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을 앞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경우에 모든 출산을 마치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지금 현재 수술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거는 가슴 사이즈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B컵 이상이나 C컵 이상의 가슴에서는 출산을 다시 하신다면 처짐이 분명히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수술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출산 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내 가슴이 한 B컵 이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추후에 출산을 하더라도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많은 양이 처지진 않기 때문에 수술을 가장 원하는 시기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슴 처짐에 대해서 혹시라도 수술을 하는 경우에 수직절개나 오자절개를 하더라도 수유에 지장은 거의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신입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해서 헬스장에서 눈 맞은 헬창 커플이에요. 예랑이가 헬스를 오래 했는데 거짓말 아니고 저보다 가슴이 커요.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가슴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예랑이와 바쁘 촬영한 사진을 보던 중 자기야 이때 가슴 보정한 거지 몸매 되게 좋아 보인다라는 예랑이의 말이 머리에 박혀 떠나질 않습니다. 웬만하면 내년 3월 결혼 전에 수술하고 웨딩 스냅 사진도 잘 나오고 싶은데요. 언제쯤 수술하면 무리 없이 드레스 착용이 가능할지 궁금해요. Y꼴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워지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예랑이 몰래 가슴 성형 가능할까요?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고요. 웨딩 촬영 전에 가슴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가슴 수술은 웨딩 드레스를 입어보는 한 달 전이면 충분히 괜찮은데요. 가슴이 너무 작아. A컵인 여자분들은 한 달, 두 달로는 가슴골이 아주 자연스럽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 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전에 수술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짧게 잡았을 때는 한 달 정도 여유 있을 때는 수술하시면 좋습니다. 예비 신랑이 모를 수 있냐, 그래서 모르게 수술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같이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아닐 테니까 충분히 같이 상의하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슴 수술 고민 중인 20대 여자입니다. 살면서 그렇게 가슴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는데 막상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 하면서 부쩍 신경이 쓰이네요. 제 직업이 스튜어디스거든요. 유니폼을 입으면 어찌나 밋밋해 보이는지,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싶어도 핏이 안 살아 슬픕니다. 뽕브라를 해도 작아 보여요. 거의 평지 수준. 뽕브라한 제 가슴보다 큰 복료들을 볼 때면 은근히 열등감도 생깁니다. 직업 특성상 가슴 수술 후 유니폼도 입어야 하는데 아프진 않을까요? 팔을 많이 써야 하는데 괜찮을지, 비행에는 무리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스튜어디스 분들도 수술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유니폼을 걱정하시는데요. 유니폼은 평소보다는 한 사이즈 업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스튜어디스들이 입는 유니폼이 윗밴드나 보정 속옷을 가장 잘 가려줘요. 근무할 때 보정 속옷이나 윗밴드를 해도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비행은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대신에 한 일주일 정도는 여유를 두는 게 좋고요. 팔을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이 있어요. 스튜어디스 분들도 그럴 거고, 치과에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수술방 간호사, 커피숍에서 일하시는 분들, 미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회복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때 수술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짧게는 2박 3일 쉬고 나면 출근할 수 있다는 건 사무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손을 많이 써야 되고 팔을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은 한 4일에서 5일 정도는 쉬시는 게 좋습니다. 스튜어디스 분들의 특징은 팔을 드는 일이 좀 남들보다 많기 때문에 겨드랑이보다는 밑선을 조금 더 권유하는 직업군이기는 해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슴은 근육에다가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수술이 맞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개인 차이가 클 거고요. 10분 수술했을 때 한두 분 정도는 굉장히 안 아파요. 그리고 한두 분 정도는 너무 아파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대부분의 6명, 7명 정도는 생각보다 덜 아파요 라고 하시는 게 보통이고요. 너무 아파요 하는 분들은 글을 쓰겠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보이는 게 걱정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확률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상 모든 성형 고민을 읽다 가슴 수술 편을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